두바이에 유명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벨하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벨하사? 올해 이제 성인이 막 됐어요. 2002년생인데 이 친구 바로 그냥 람보르기니 이런 거 삽니다. 바로 사버리고. 아, 레고 말고 진짜 차를 사요. 그리고 차도 자기 마음대로 칠하고. 벨하사는 신발장 열면은 신발이 종류별로 막 컬렉션 있고, 메시, 호날두, 그 다음에 뭐 포그바, Guess who's back? Pogba. 스포츠 스타들 있잖아요. 다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 애완동물은 뭐 막 치타에 무슨 동물이 500마리인가 있다고 해요. 개인 동물원에.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막 많아서 주체 못하는 거를 막 영상으로 올리고 해서 그 영상으로 돈을 또 벌어. 그만큼 그게 무슨 말일까요? 두바이에 돈이 부자가 많다는 게. 두바이 경찰이 거지 단속을 해요. 거지 단속. 불쌍한데 왜 단속을 하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위장 거지들입니다. 구걸하러 온 거예요. 적선 수요가 많은 거야 그때. 그러니까 대목인 거야 쉽게 말해서. 왜 그러냐면 사실 무슬림들의 의무 중에 자카트라고 해서 적선, 자비를 베풀고 이런 것들을 강조한단 말이야. 무려 한 달에 8,400만 원까지도 버는 거지들도 있었다. 월봉 8,400. 여기 이제 수검댕이 묻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막 인샬라 막 이러다가 5성급 호텔에서 자고 관광비자 끝나면 출국 이런 게 사실 사회 문제가 되니까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바이는 경찰차도 보면은 슈퍼카. 인공섬에 막 야자수 모양으로 막 건물도 화려하게 지어놓고 막 호텔도 막 7성급 호텔도 있고 막 엄청나게 막 돈이 많으니까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사막 한가운데 네. 그 돈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두바이에선 기름이 안 나요. 아부다비 지역에서 원유가 많이 나오고요. 이 아부다비에서 우측으로 가보면 이 두바이 항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 두바이 항을 통해 수출되는 기름을 두바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바닷길을 통해서 인도를 거쳐서 이 동남아를 거쳐 우리나라로 수출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70%에서 80% 가까이를 다 이 두바이에서 사옵니다. 두바이유의 국제 현물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두바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주로 수입해서 쓰는 중동산 두바이유 역시 연일 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1966년에 이 원유가 아랍에미리트 지역에서 발견이 되는데,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어업이나 또 진주 채취, 영으로 먹고 살던 어떻게 보면 평범한 어촌 마을이었던 게 지금은 막대한 석유를 수출하는 항구가 되면서 지금 두바이유에 수출되는 길목이 된 거죠. 근데 이 오일 머니들에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이 오일을 달러로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된 데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사실은 그 1970년대까지만 해도 그 미국은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 준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70년대 베트남전을 치르니까 달러를 막 지출을 엄청 해. 돈이 막 나가다 보니까 발행한 달러보다 금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닉슨 대통령이 1971년에 갑자기 선언을 해버립니다. To suspend temporarily the convertibility of the dollar into gold or other reserve assets, except in amounts and conditions determined to be in the interest of monetary stability and in the best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야, 이제 우리 금으로 못 바꿔줘? 하는 거죠. 이걸 그래서 닉슨 쇼크라고 부릅니다. 신세계 상품권인데 이마트에서 못 쓴다고 한 거랑 똑같은 거야. 당시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도 반토막이 났다고 해요.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근데 그 당시에 또 공교롭게도 무슨 일이 터지느냐, 이스라엘을 두고 중동 국가들끼리 서로 전쟁을 해.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 편드는 나라들 한번 당해봐라 이러면서 기름을 안 팔아버려. 오일 쇼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석유 파동이라고 당시에 많이 보도가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도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달러 작살났지, 기름도 지금 안 돌아오지, 이런 상황에서 바로 헨리 키신저라는 인물이 묘수를 생각해냅니다. 아니, 금 대신에 뭐 바꿔줄 게 있으면 달러 가치 유지되는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뭘까요? 석유입니다. 그래서 사우디를 찾아갑니다. 파이잘 국왕을 만납니다. 얘기하죠. 중동 정세도 막 불안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무기도 팔고 경제 지원도 해주고 할 테니 석유를 팔긴 팔되 달러로만
하십시오. 이 석유 달러 결제 협정은 오펙이라고 하는 석유 생산국 모임 전체로 확대가 되고요. 이게 1975년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원유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달러로만 할 수 있도록 한 것, 이걸 바로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너도 나도 기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환전부터 해야 되는 거지. 피땀 흘려 번 외화 석유로 낭비 말자. 그러니까 달러의 몸값이 올라가는 요소가 발생한 건데, 석유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퍼도 끝이 안 나잖아. 석유는 수요에 따라 가격도 변하니까 좀 유연하게 대처도 되는 거야. 증산도 했다가 줄였다가 하면서 달러 가치도 조정할 수 있고, 미국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원유 살려면 달러부터 구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름값이 올라도 우리는 부담이고, 달러 값이 올라도 부담이죠. 근데 요새 달러 값이 어때요? 환율이 올라가니까 우리는 이중고를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이제 미국만 논한 건데, 미국의 적대적인 정권이 들어서서 만약에 그 페트로 달러 시스템 마비시켜버리면 미국은 어떻겠어요? 미국이 그때부터 중동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그런 과정 중에 On August 2nd, 1990, Saddam Hussein exports his reign of terror and invades Kuwait. Half of the planet's oil reserves are in his sights. 미국의 석유 패권을 위협하는 일에 적극 개입한 사례. 이 걸프전은 원래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사건이에요. 근데 쿠웨이트 국왕이 어디로 대피해? 사우디아라비아로 대피를 해요. 현재 사우디에 피신 중인 쿠웨이트 알사바 국왕은 아랍 형제국들은 이락에 대한 응징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럼 사우디는 뭐라고 하겠어? 미국한테. 아니, 니네 페트로 달러 할 때 우리 지켜준다고 한 거 아니냐? Then, the world's one surviving superpower decides to act like one. This will not stand this aggression against Kuwait. 그래서 미국이 대대적인 이라크 공습에 나서게 되죠. 항공모함부터 해서 전투기에 미사일에 온갖 첨단 군사 기술이 막 다 동원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그거를 CNN이 또 전 세계에 생중계를 합니다. What we saw are about 5 bombs dropped in the center of the government part of the city. Approximately 5 to 8 minutes of an intense airstrike against targets in Baghdad. Remember, this is a city of 5 million people. We can only imagine what terrifying state. 그래서 수억 명의 세계인들이 그 공습 장면을 지켜봐요. 그만큼 미국이 당시에 과하게 이라크를 때렸던 거는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페트로 달러 시스템도 불안하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게 서늘한 위협이 될 수 있었던 거고, 미국이 자신의 힘이 정말 강하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준 그런 상징적인 전쟁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석유가 없었다면 미국이 참전을 했을까요? 알 순 없어. 알 순 없지만 왠지 안 했을 것도 같죠. 이렇게 질이나 자원 등이 국제정치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바로 이거를 일컫는 용어가 있습니다. 1916년에 스웨덴의 정치학자 루돌프 헬렌이란 분이 지정학이란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지리학을 의미하는 지오그래피와 정치학을 의미하는 단어 폴리틱스를 합쳐서 지오폴리틱스란 말을 만들어낸 거죠. 우리나라도 위치가 굉장히 절묘합니다. 정말 보면은 오른쪽에 일본에, 또 왼쪽엔 중국, 우리 또 머리 위엔 북한 이고 있죠. 그리고 조금만 올라가면 러시아까지. 어디 숨 쉴 구멍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대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전력을 증강시켜 왔기 때문에 육군 병력이 굉장히 화력이 강해. 근데 반면에 일본은 섬나라니까 일본 자위대는 해상 자위대가 이제 전력이 좀 강력하거든요.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어때요? 일본의 해군력과 한국의 육군력이 만나면 사실 그만큼 든든한 범퍼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압박은 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의 어떤 육군 전력도 하나의 또 지정학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요새 기름값이 비싸서 난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기름값 좀 잡아보겠다고 사우디아라비아 직접 찾아갔거든요. 바로 그 다음날 사우디가 손을 딱 그어버린 거죠. 더군다나 최근에는 달러로만 결제하던 석유를 이제는 중국 위안화로도 결제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거든요. 그럼 기존의 페트로 달러 체제의 균열이 슬슬 벌어지는 건데